여러분이 일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리마와리일 것입니다. 리마와리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뜻합니다.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투자는 좋은 곳의 건물일 경우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체결됩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대부분 매매 가격의 70에서 80%가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암묵적인 누린 셈입니다. 여러분은 10억짜리 수익률 6%의 부동산이 있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언뜻 보기에 6%의 수익률이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 23구에서도 이런 매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억엔짜리 건물의 수익률 6%라면 연간 임대 수입은 약 600만엔입니다. 월로 따지면 50만엔이 수입이죠. 만약 이 매물을 80% 대출로 낮은 금리인 3%의 25년 상환 조건으로 구매한다면 손해일까요? 언뜻 보기엔 높은 수익률과 80%의 높은 대출 비율, 낮은 금리로 인해 괜찮은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알아보려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건물 가격은 1억엔, 수익률 6%입니다. 대출은 8천만엔, 금리 3%, 25년 상환 조건입니다. 자기 자본은 2천만엔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초기 구입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추가로 듭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매매 가격의 8%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초기 구입 비용은 1억엔이 8%인 800만엔입니다. 총 초기 투자를 위해 자기 자본 2천만엔에 초기 비용 800만엔을 더해 2,800만엔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월세 수입을 계산합니다. 연간 600만엔, 월 50만엔이 기본 수입인데 세입자가 퇴실할 수도 있으니 공실 리스크를 1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실을 반영한 수입은 600만엔이 90%인 540만엔, 월 약 45만엔입니다. 이제 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8천만엔을 3% 금리로 25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대출 상환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38만엔입니다. 그 다음 운영비용입니다. 공실 반영 후 수입 540만엔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관리비는 15%로 약 6만 8천엔입니다. 세금 및 보험료는 5%로 약 2만 3천엔입니다. 따라서 총 운영비용은 월 9만 1천엔입니다. 이제 월 순수익을 정리해보면 월 수입은 45만엔입니다. 월 지출은 대출 상환 38만엔과 운영비용 9만 1천엔을 더한 47만 1천엔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순수익은 45만엔에서 47만 1천엔을 뺀 약 마이너스 2만 1천엔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매달 약 2만 1천엔 손해를 봅니다. 수익률 6%의 금리 3%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공실과 운영비용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액 38만엔이 월세 수입 45만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관리비와 세금 9만 1천엔이 더해지면서 적자가 된 겁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방 청소비나 기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수리비용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언뜻 괜찮아 보였던 투자가 실제로는 손해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출 금액을 더 줄이고 상환기간을 25년이 아닌 30년으로 더 길게 잡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월세, 공실 유무에 따라 수익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라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부동산을 팔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5년 동안 보유하고 구입했을 당시 가격인 1억엔에 다시 판매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까요? 이 경우 현금 흐름뿐 아니라 대출 상환 후 남은 자산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매달 2만 1천엔 손실이 나게 된다면 5년간 총 손실은 126만엔입니다. 그리고 5년간 대출을 갚으면서 원금도 줄어듭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고 시간이 지나며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나죠. 정확한 원금 상환액은 상환 스케줄로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5년간 상환액 중 원금 비율을 추정해본다면 5년간 총 상환액은 38만엔에 60개월을 곱한 2280만엔입니다. 초기 몇 년은 이자가 많아 원금 상환이 약 40에서 5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금 상환 추정액은 2280만엔이 45%인 약 1026만엔입니다. 남은 대출 잔액은 8천만엔에서 1026만엔을 뺀 약 6974만엔입니다. 5년 후 1억엔에 판매하면 판매대금에서 대출 상환 후 잔액은 1억엔에서 6974만엔을 뺀 약 3026만엔입니다. 총 투자 대비 수익은 초기 투자 2800만엔에서 5년간 손실 마이너스 126만엔을 더한 2674만엔입니다. 최종 수익은 3026만엔에서 2674만엔을 뺀 약 352만엔입니다. 5년간 운영 후 1억엔에 팔린다면 약 352만엔이 수익이 생깁니다. 초기 투자 2,800만엔 대비 약 12.6% 수익, 연평균으로 하면 2.52%이니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중개수수료 약 3%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현금 흐름으로 보나 중장기 보유와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없는 나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쌓여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수익률 때문에 팔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할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리마와리, 즉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계산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넣어 미리 계산해보는 연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 감각을 익히고 어떤 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율, 금리, 상환기간, 공실률 같은 변수들을 조정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손해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위치, 건물의 상태, 그리고 경제 흐름 같은 요소들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이 잘 맞아도 세입자 수요가 적은 지역이거나 건물 노후도가 심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물건을 찾으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 현장을 다니고 여러 매물의 수익률과 비용을 계산해보며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숫자와 현실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일본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